반갑지는 않지만 만나야 할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을 보는 표정이 딱 저럴까? 교회가 보이는 카페는 꽤 북적였다. 요즘 카페들이 그렇듯 창이 유난히 컸고 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는데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크리스마스 장식이 안팎으로 화려했다. 위치 때문인지 제법 거창하게 꾸며진 분위기 때문인지 혼자 온 손님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여럿이 모임이나 담소를 나누는 곳에 가까워 보였다. 나 역시 혼자 오긴 했지만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혼자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온 게 아니기도 했다. 교회에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거의 낼 수 없다면서 언니가 나를 부른 게 바로 이 카페였다. 교회의 일은 잘 모르지만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큰 명절일 게 분명하니 불만은 별로 없었다. 우재가 집을 나가고 언니가 악에 받쳐서 전화를 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자고 전화를 할 때의 태도는 평소 언니 같지 않았다. 우재가 가을에 집을 나가서 이제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언니의 목소리에서 풀기가 이렇게나 없었나 싶던 적이 언제였던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기본적인 태도는 변하질 않아서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더니 날짜와 시간, 장소를 메시지로 보내왔다. 언니의 요구에 그대로 응했던 건 아니고 날짜와 시간을 좀 조절해서 오늘 여기 이 카페에 앉아 있게 된 것이다. 바로 교회 앞에 카페였으니 시간은 대충 잡아놓고 내가 카페에 도착하면 메시지를 남기기로 했고 언니는 곧 가겠다는 단문을 보내왔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언니는 최근에 자르고 파마를 한 듯 유난히 곱슬거리는 머리를 만지며 카페 입구에 들어서서 나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이 붐비는 창가 좌석을 피하느라 안쪽에 자리를 잡은 나를 발견한 언니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반갑지는 않지만 만나야 할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는 사람을 보는 표정이 딱 저럴까? 언니는 호전적인 걸음으로 빠르게 다가왔다가 내가 들어올 때 이미 주문해서 테이블에 올려진 커피를 보고는 카운터로 다시 걸음을 돌렸다. 언니가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는 걸 보고 있자니 너무 낯설어서 기분이 묘했다. 언니는 내내 카운터 건너편에 선 카페 직원에게 밝게 웃었고 몇 마디 살가운 말을 건네기도 한 듯 입을 여러 차례 벌리고 애교 섞인 표정을 짓기도 했다. 주문하고 결제할 카드를 건네기까지 언니는 한시도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카드와 진동벨을 받아들고 나를 향해 돌아선 순간 언니의 얼굴에서 떠날 줄 모를 것 같던 미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사라졌다. 언니는 툴툴거리듯 퉁명스럽게 의자를 잡아 빼서 앉았는데 자리에 앉고서도 바로 나를 보지 않았다. 언니는 이내 마음을 정한 듯 아랫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는데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지 입술이 빨개지고 짙은 버건디 빛깔의 립스틱이 얼룩지도록 입을 열지 못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하고 싶은 말 많잖아? 안쓰러운 마음이 약간 들어서 나는 도발하듯 먼저 말을 꺼냈다. 이런 태도는 언니를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다. 언니는 드디어 입을 열었지만 눈을 질끈 감은 폼이 부글거리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 같았다. 우재, 어떻게 할 거야? 우재를 어떻게 하다니? 내가 다 큰 애를 뭘 어떻게 해. 그래서 너는 네 조카가 그렇게 인생 망치는 걸 두고만 보겠다고? 나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상체를 기대며 팔짱을 끼었다.
아직도 우재가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확신하는 태도는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였다. 우재는 그냥 그 나이 남자가 그러듯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야. 그걸 왜 인생을 망친다고 표현해?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남들 학교 다닐 때 다니고 일할 때 일해야지. 안 그러면 한창 뒤처지는 거 몰라? 그러다 나중에 따라잡느라 피똥 싸는 거라고. 지금이니까 언니 말대로 인생을 망쳐도 괜찮은 거야. 더 늦으면 망치고 싶어도 못 망쳐. 자신의 것과 달리 차분한 내 목소리를 털어내려는 듯 언니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언니는 분명 험한 말을 입에 담으려 했겠지만 때마침 울리는 진동벨 소리에 튕기듯 벌떡 일어섰다. 언니가 커피를 픽업하면서 감사해요 라고 톤을 한껏 높여 말하는 소리가 내게까지 들려왔다. 언니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차가운 날씨에도 얼음이 짤랑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빨대도 없이 벌컥벌컥 커피를 들이켰다. 너는 자식이 없어서 진짜 몰라. 나 그동안 정말. 언니는 막 내려놓은 커피잔을 잡고는 울컥하듯 목매는 소리를 냈다. 이제는 작전을 바꿨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눈이 빨개지는 것을 보니 이번에는 진짜였다. 아휴, 내가 정말. 우재는 집을 나온 후 안부라도 전하라는 내 말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말 그대로 나는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를 전하려고 했지만 언니가 다짜고짜 어디냐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소리를 질러서 우재는 자세한 얘기를 할 사이도 없이 전화를 끊어야만 했다고. 그동안 언니와 우재가 소통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계속 평행선 상태였다. 언니는 한의대가 아니라도 우재가 다시 명문대, 유망한 학과에 입학하기를 바랐고 우재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우재가 내 말은 들을 거라는 판단하에 나를 만나자고 한 걸 텐데 언니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오르는지 분노보다는 절망의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듯 보였다. 그래서 우재가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언니는 커피와 함께 트레이에 올려져 나온 냅킨으로 눈물을 닦고 콧물을 훔치면서 어조를 달리해서 물었다. 대답 좀 해봐. 걔는 지 엄마가 마귀할멈이라도 되는 것처럼 당장 저를 잡으러 갈까봐 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아. 내가 지금 제정신인 줄 알아? 언니는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는데 아마 카페를 채운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리라. 우재 잘 있어. 잘 먹고 건강해.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보고 왔으니까. 보고 왔다고? 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 소리를 크게 냈다가 기겁해서 입을 막았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우재랑 내통할 줄 알았지. 내통이라니 우리가 무슨 테러라도 꾸미는 줄 알아? 또 시작이다 싶었는데 언니는 문득 고개를 숙여 테이블에 눈을 고정하더니 말이 없었다. 당장 우재가 어디 있는지 불라면서 윽박지를 줄 알았는데 언니의 침묵은 1, 2분간 지속됐다. 내가 우재한테 그렇게 잘못했니? 나는 축축해진 언니의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다. 나는 그냥 우재가 잘 살기를 바랬을 뿐이야. 근데 왜 이제 우재까지? 언니의 말 중간에는 리나의 이름이 숨어 있었다. 언니로서는 리나에 이어 우재까지 집을 나가버린 게 더없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다. 우재를 싸고 돌면서 우재의 모든 인생을 결정하려 했던 것에는 리나의 가출도 이유가 되었다.
언니 말대로 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해줘야 했다고 믿었겠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 지금 언니는 화를 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맹 놓고 이 모든 걸 지켜만 보아야 할지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화를 내고 싶다고 슬퍼하고 싶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고 해서 그게 마음먹은 대로 과연 될까?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재 아빠는 애한테 대체 뭘 어떻게 한 거냐고 매일 나만 쪼지. 우재는 어디 있는지 말을 해주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겠다고 하지. 미진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나는 커피잔 손잡이에 손가락을 넣으려다 바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언니가 나를 부르는데 너나 미친년이 아닌 내 이름을 부르다니. 내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나 진짜 미치기 일보 직전이야. 지금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언니가 이러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우재에게 인생을 바치다시피 했던 언니였다. 우재가 한의대에 들어가자 언니는 자신의 판단이 늘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믿었을 것이다. 이대로만 한다면 리나가 자신을 떠난 오점을 포함한 자신의 과오가 우재의 성공으로 모두 메꿔질 거라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유지해주는 유일한 기둥 같았던 우재가 사라져 버리자 언니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없었다. 애초에 형부는 육아나 애들 교육, 살림 등 모든 일을 언니에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타박이나 하는 사람이었고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하는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언니가 온전한 절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세상에 나 하나뿐이었던 것이다. 언니가 위로를 받고 싶은 건지 답을 얻고 싶은 건지 몰라서 나는 언니를 한동안 보기만 했다.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해도 답을 얻고 싶다고 해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도 했다. 언니 말대로 자식도 없고 언니의 상황이 되어보지 못해서 언니의 심정을 고스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의 위로는 얄팍한 거였고 내가 뭘 어째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언니의 의문에 대한 답은 언니 스스로 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언니는 크게 숨을 들이켜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 진짜 우재까지 이럴 수는 없어. 네가 우재한테 말 좀 잘해줘. 나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걔가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내가 약속한다고. 나는 언니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언니도 결국 엄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언니가 자신이 결코 틀릴 수 없다는 자존심과 오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하는 엄마는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언니는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 때문에 우재의 모든 길을 응원할 수는 없겠지만 우재와 언니가 티격태격 하면서도 헤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언니가 반쯤 남은 아메리카노를 마저 들이키려는데 언니가 주머니에서 미처 꺼내지 않은 휴대폰의 진동이 잔잔하게 울렸다. 언니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봤고 표정을 굳히더니 목을 가다듬고는 전화를 받았다. 네, 목사님. 굳은 얼굴에 반해 짧은 단어를 말하는 목소리에는 간드러진 애교가 철철 흘러 넘쳤는데 이런 언니를 보는 게 불편하기만 했다.
아, 네. 저 근처에 뭐 좀 사러 나왔어요. 금방 들어가죠. 그럼요. 예. 그거는 집사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아, 지금요? 아유, 그럼요. 제가 해야죠. 걱정 마세요. 목사님. 네, 네, 금방 갈게요. 언니는 전화를 끊으면서 나를 힐끗 건너다 보더니 다소 멋쩍은 표정을 지었는데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도 목사의 전화를 받으며 또 다른 자아를 드러낸 것까지 모두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았다. 가봐야 되는 거면 빨리 가. 만나자마자 도발을 강행했던 것처럼 나는 언니가 여전히 언니답게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고 싶었다. 언니는 대꾸도 없이 냅킨으로 입술을 닦아내고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다시 발랐다. 언니의 입술이 짙은 버건디 컬러로 뚜렷하게 채워지는 걸 보면서 나는 언니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으로 버티고 있는 건지 헤아려 볼 수밖에 없었다. 거울과 립스틱을 넣은 가방을 탁 소리나게 닫은 언니는 엉거주춤 일어나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웅얼거리며 말했다. 오늘 고마웠다. 나는 언니의 입이 우물거리는 모양을 보면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언니는 자신의 커피잔을 치울 요량으로 트레이를 들다가 나를 보더니 느닷없이 강렬한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다. 너 오빠 조심해. 어? 오빠? 바람 피우는 거 기어이 들켰다더라. 징계위원회가 구성될 거라는데 나는 다소 의아한 마음에 미간을 구긴 채 되물었다. 초등학교 교감이 바람을 피우는데 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상간녀가 학부모였다잖아. 다른 학부모들이 오빠가 그 여자애한테 무슨 특혜라도 준 건 아니냐고 들고 일어났다니까 그렇게 됐지. 근데 왜 내가 오빠를 조심해야 하냐고 물으려는데 언니가 이어서 대답해 주었다. 오빠는 네가 말을 흘렸다고 철석같이 믿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그 인간이 자기가 한 짓 남 탓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은 위원회 사람들을 자기 입김이 통할 만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할 거라고 큰 소리는 치더라만 그게 뭐 자기 뜻대로 되겠어? 학부모랑 외도를 벌이는 교감 선생님이라니. 참, 오빠가 정말 오빠다운 짓을 했다고 혀를 차려는데 언니의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한 팔에는 가방을 끼운 채 손에 트레이를 올리고 다른 손으로는 코트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든 언니는 전화 화면을 보고는 난감한 표정으로 그럼 나 간다 하고는 전화를 받으며 돌아섰다. 네, 목사님. 아이, 참. 그런 건 목사님이 걱정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잘하죠.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언니를 지켜보았다. 열정에 휩싸인 저 분주함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